저기 또 기타분이 와서 계시네요. 아, 기타분인가 봐요? 네네. 아, 그래요? 저는 전좀 찍어. 아, 그래요? 저는 전좀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저는 초상권이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디 신문, 여기도 와 있네요. 아, 그래요? 커플링 해드릴게요. 아이고, 기자분들 이런 거 오셨구나. 대구에 갔을 때 기자 국경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언론사에서는 뭐 가짜다, 뭐 훔쳤다 이러는데 이런 걸 훔쳐가지고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공식적으로 그 대구 그 행사장에서 비표 받은 거예요. 공표 받은 거고, 네. 여기 프레스 카드를 받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전환경 뉴스 언론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환 뉴스에도 왔다, 그 메모하고, 뭐 화이트보드인가요? 기록하고 직접 받았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제 또 부산에는 그 대구에서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사실 언론에 보도되기는 전환기 때문에 뭐 국힘 전당대회가 혼란스러워졌다, 뭐 방해한 것 아니냐 행사 진행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날 그 행사 진행을 보시면 전환기는 피해자입니다. 그 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도 이제 오늘처럼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에 있었어요. 기자 이렇게 자리에서. 그런데 그때 최고 후보로 나온 김건식 후보가 올라올 때마다 단상에서 면전에다 대놓고 전환길에 대해서 막 저격해요. 비방하더라고요. 전환길은 뭐 거부론자다, 그리고 음모론자다. 뭐 갑자기 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 누가 봐도 최고위원이든 당대표 후보가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 대표 지도자가 나올 사람이면 앞으로 제가 지도자가 돼서 잘 이끌어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상대당이 민주당의 어떤 악법 만드는 것에 비판하고 이재명 정권의 어떤 뭐 사악한 이재명 정권의 어떤 무능이라든가 잘못된 정책을 비판함으로 해서 국힘 여러분 잘해봅시다 이래야 될 건데 전 평당원이지 않습니까? 언론인이자 평당원이잖아요. 당원을 저격하는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전환기는 앉아있었고 제 방송 보면 알거든요. 아 이거는 선 넘은 거다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저 뒤에 이미 당원석에서 배신자 이런 구호가 외쳐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도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사람은 당 최고위원 사퇴해야죠. 아니 당의 지도자 될 사람이 평당원들을 비방한다고 말이 돼. 이거는 대통령 나갈 사람이 국민들을 비방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막말이죠. 사퇴해야 됩니다. 사실은 최고위원 사퇴해야 되죠. 아마 저는요, 그분이 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거든요. 김건식이라는 사람을. 아마 전환길이라는 이름을 끌고 와서 자기가 좀 이름을 내려고 하나, 유민일 표를 얻으려고 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전환길이가 이게 배신자인데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언론에는 전환길이 문제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그렇게 되버려서 그 뒤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전환길에 대해서 이렇게 남은 전당대회에 이제 출입을 금지한다 이래가지고 그 지시가 내려졌죠. 가해자인 김건식 최고후보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고 평당원이 전환길에 대해서만 이런 제재를 가했잖아요. 저는 억울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백석호 부산 연설회장까지 왔습니다만 입구밖에 못 들어가고 안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밖에서 이 상황인데 짧게 국민 여러분들과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들께 전했고요. 이곳은 보다시피 유엔 기념공원입니다.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공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엔 기념공원인데 왜 이곳에 왔느냐 하면 어차피 전당대회는 제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들어가고 어디 갈까 생각해 보니까 부산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엔에서 관리하는 묘지공원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유엔 기념공원에 가야 되겠다. 왜냐면 여기는 2333분에 233민 많죠? 유엔군 때, 즉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공산화되는 걸 막으려고 총 참전국이 16개국, 의료 지원까지 치면 22개국에서 우리나라 지원해줘서 북한 공산화 막아내는데 엄청난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도 기억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희생된 분들 중에서 51년 6.25 전쟁 중에 이 희생된 분들 유해를 모셔서 빨리 바다로 배로 싣고 이제 고국으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항구 근처에 있는 부산 여기에 기념공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현재 고국으로 유해를 모셔간 분들도 많고 현재 여기 안장된 분은 2333명이라 해야 되나요? 군에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관리 잘 되고 있고, 이것도 관리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부산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아니라 유엔에서 관리하는 유일한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원인데요. 다음에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부산 올 기회 있으면 해운대도 가고 그리고 광안리도 가고 그리고 이곳도 한번 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이곳을 찾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풍요롭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한강의 기준을 이루고 잘 먹고 살만한 나라 된 것은 유엔군을 풀뚫한 우리 국군이 함께 6.25 전쟁의 공산을 막아낸 덕분 아닙니까?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에 한미동맹 덕분에 지금까지 전쟁 없는 70여간의 평화가 지속됐는데 세상에 당연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와 그리고 풍요로움은 바로 많은 분들이 희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반면에 우리 윤석열 정부 때는 한미동맹 정말로 철저했습니다. 한미동맹 간에 한미 간에 엄청나게 우호적이었는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 이제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관세 폭탄 맞고 있고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현재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거의 신뢰하고 있지 않는 듯이 많은 국민이 느껴질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군의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것을 김혜경 여사와 함께 피켓 들고 시위를 벌였던 사람이고, 현재 국무총리 김민석도 85년도 미 문화원 점거에 대해서 배후 조종자 아닙니까? 현재 민주당의 대표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89년 무슨 짓 했는지 아시죠? 김문수 후보 표현에 의하면 좌파 극단적인 테러리스트입니다. 89년도 미 대사 관저에 쇠방망이 들고 그리고 화염병 사제폭탄 들고 쇠방망이 들고 관저를 쳐들어갔어요. 현관문 부수고. 그때 대사가 그레그 대사였는데 다행히도 자리를 빨리 피해가지고 안 계셔가지고 희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관문 부수가 불 지르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끔찍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반미주의, 국무총리도 반미주의, 그 민주당 대표도 반미주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모르겠습니까? CIA, FBI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 한미 동맹을 지켜주고 있는데 대통령 저렇게 내란 특검 만들어서 또 탄핵에다가 탄핵시켜서 막 됐지. 또 내란 특검이랑 만들어서 멀쩡히 잘 받고 있는 형사재판 무죄 불구속 상태 재판하고 있는데 또 구속시켜가 지금 저렇게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 탄압이죠. 이것을 미국이 다 보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다 알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시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영어로 really admire 진실로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사람은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경을 내란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힘 안에서 조경태 후보 같은 경우는 내란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내란이 아니죠.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77조에 보장된 헌법에 근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헌법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해제시켰고 거기 잘못된 게 뭐 있습니까? 헌정을 중단시킨 적도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직 재판도 1심도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 보면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무죄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계속 내란이다 내란당이다 전부 다 그거 선동 아닙니까? 선동. 반박해 보시라고요. 중학교 사회책만 배워도 무죄 추정 원칙을 알 건데. 아무튼 저는 그런 심정에서 현재 이재명 정권 들어서자마자 이제 2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한미동맹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전작권을 회수하느니 환수하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6.25 전쟁이 터지기 1년 전 49년 6월 달에 미군 철수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주한미군 철수하라 또는 전작권 항수에 대해서는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을 폐망으로 가져올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70여 년간 우리가 평화를 누린 이유는 주한미군이 주둔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한반도를 지켜주니까, 우리나라 지켜주니까 전쟁이 없고 북한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 잊으면 안 되지요. 특히 6.25 전쟁 때 이곳 유엔 기념공원에 모셔진 것처럼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16개국 군인들을 보내줬잖아요. 16개 나라에서. 그런 군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 이름도 못 듣는 나라,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와서 공사를 막는다고 도와준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지금 누리는 자유, 이런 귀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구나, 이러면 안 되겠지요. 아무튼 오늘 제가 백스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는 못 들어오라니까 억울하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무사히 잘 치러지고 또 좋은 당대표가 뽑혀지고 좋은 최고위원이 뽑혀져서 국민의힘이 다시 지금처럼 지지율이 16%까지 떨어지고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서 다시 벗어나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망하기를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가장 명품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뭉쳐가지고 국민의힘이 국민으로 다시 지지를 얻고 내년 지방선거에도 많은 지방선거에도 당선도 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그런 수권 정당이 되어주길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비록 당 평당이자 평당원인데 당 지도부에서 전환길은 오지 마라, 전당대회 금지다, 출입 금지다 하니까 저는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좌파들이 좋아하겠죠. 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성주의 차원에서 당 지도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따르고, 그리고 또 사실은 3일 뒤에 이틀 뒤에 징계위원회에서 전환길에 대해서 출당을 시킬지 당원 정지를 시킬지 또 제재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제재 결정한다는데 저는 당은 당규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전형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날 가서 소명을 잘 하고, 그래서 평당원으로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을 응원하고 더 뭉치고 자유우파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국민의힘이 되는데 작은아마 평당원으로서 최선을 다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